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작년 4월 초에 조대원 TV 마지막 방송하고 거의 1년 정도 공백이 있었네요. 그동안 일도 많았고 조대원 TV를 중단하고 있다가 이제 또 총선이 딱 1년 남았죠. 그러니까 정치가 많이 소비되는 시기가 됐고 우리로 따지면 대목인데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제가 오늘부터 짧게라도 정치적 이슈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다시 조대원 TV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을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요즘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던데 4월 5일 날 있을 그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재보궐선거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관심을 끄는 건 아니지만 그 재보궐선거, 특히 그 총선 1년 전에 실시된 그 마지막 이제 국회의원 선거로 따지면 마지막 재보궐선거거든요. 그 선거 결과가 사실은 1년 뒤에 있는 총선에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나타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걸 그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재보궐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선거하고 보궐선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선거는 당선이 무효화되는 그 사유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당선자가 구속이 되든지 아니면 당선 무효형을 받든지 이렇게 돼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로 따지면 전주을 지역구에 그 이상직 전 의원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국회의원 재선거가 되는 것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있지만 그 당선자가 사망이나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리를 내어놨을 때, 그때 공석이 됐을 때 실시하는 걸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울산 교육감 선거는 계시던 교육감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4월 5일 날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는 여러 자리가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규모가 많이 작아요. 거기에 청년 군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 총선 판세를 분석해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그리고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 이 두 선거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주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뻔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 지역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현재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2번이나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한 번은 비례대표를 하셨고 한 번은 이제 지역구에서 거의 38% 육박하는 37.51%의 득표율을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전에 2016년 이전 2012년도에도 사실 정운천 의원은 35% 이상 받는 아주 선전을 했던 그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의힘 후보가 무조건 보수 후보가 아주 바닥을 쳐가지고 표를 몇 표 못 얻고 탈락하는 낙선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역대로 사실은 그 전주을 선거 선거구를 보면, 결과를 보면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도 15% 이상 득표를 냈고, 그 다음에 이 전북도지사,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조배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가 넘는 득표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분은,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작년 지방선거 때 전주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15%를 훨씬 이상 득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광주나 전남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5% 언저리 받는 10%는 절대로 넘지 못하는 이런 지역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전주를 최근에 한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가봤는데 이번 재선거가 실시된 사유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귀책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전주 인심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주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에 후보를 안 냈죠. 후보를 안 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들, 예를 들어 임실 군수 출신이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다음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많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당선돼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이 사임함으로써 생긴 이 골석을 빈자리를 국민의힘에서 무공천했지만, 국민의힘 출신들이 많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결국 국민의힘 출신이 그게 당선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 그런 뻔한 스토리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니라 진보당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정의당에서도 후보가 안 나올까 했는데, 우리 경상도나 보수 쪽에서는 진보당 그러면 무조건 빨갱이 당인데 그 간첩들 나온 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주 시민들이 그러면 30% 정도가 현재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전주 시민 30%가 빨갱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진보당은 무관하고.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진보당 후보를 색깔론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후보가 견고하게 2번의 여론조사를 보니 2번 다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전주에 내려가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주고,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밀어야지 전주 시민의 삶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과 프로젝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한 여론조사에서는 13%로 3등을 달리고 있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10.1%로 겨우 이제 10%를 넘겼죠. 거기서 3위도 아닌 4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하냐면, 적어도 지금 전주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민주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원래로 따지면 민주당이 잘못했고, 민주당의 중앙당도 현재 이재명 리스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선거라면 당선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지난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실시된 전주시장 선거보다는 표를 더 받는 게, 그리고 선전을 한다면 조배수 후보가 받았던 19.5%보다도 더 많이 받아서 20%를 돌파하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승리고, 당선은 안 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민심이 우리 쪽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현재 드러난 여론조사를 보면 15% 미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가 전주지만 과거에 이 전주 시민 정확하게는 완산구죠. 완산구 주민들이 보수 여당, 보수당에 지원해줬던, 지지해줬던 그 수치, 평균 수치보다도 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한테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참고로 예전에 2020년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총선 참패해서 103석 얻을 때 그 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6.75%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국민의힘이 만약에 득표를 한다면 아마 민심이 그만큼 현 여당에 아주 분노하고 있고 돌아서 있다는 걸 의미하고, 내년 총선도 국민의힘이 많이 긴장해야 된다. 2020년 총선 결과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제가 판단할 때 국민의힘이 15% 이상을 얻는다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지금은 평균 이상을 하고 있고, 선거에는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도리어 국민들이, 전주 시민들이 민주당의 더 심판에 채찍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만약에 15에서 10%, 10%, 15%도 넘기지 못한다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선거 패배한 거고,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이 선거 전략을 다시 짜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10%도 못 얻고 지금 여론조사보다도 더 이 표가 안 나와서, 사실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권력을 쥔 쪽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더 유리한 선거거든요. 재보궐선거는 일반 선거보다. 그날은 평일도 아니고 선거일 공휴일도 아니고 평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도 못 얻고 패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 그걸 알고 전면적으로 이 당의 정책과 노선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검토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울산 교육감 선거죠. 사실 울산 교육감 선거는 전임 돌아가신 교육감이 사실은 범진보 단일 후보로 최초로 울산 지역에서 교육감이 되신 분이고, 보수 단일 후보를 깨고 되셨고, 그 다음에 작년 선거 때 사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국민의힘이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수도권 곳곳에서 이기는 그런 바람을 타고 승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분이 재선에 성공하세요. 그것도 처음에 초선 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표를 얻어가지고 55% 이상을 표를 얻어서 그분이 진보 교육감으로 그 울산 지역, 경상도 울산 지역의 재선 교육감이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현재 범진보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남편분이 역시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교사 출신인 그분이 부인의 자리를 바톤 터치해가지고 출마하에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분의 맞상대는 누구냐? 범보수 후보는 누구냐? 역시 지난번에 그 여성 진보 교육감한테 패배했던 대학 교수 출신 이분이 이번에 다시 범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울산 지역의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엄마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쭉 보니까 나뉘어요. 그걸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수 출신보다는 교사 출신이 우리 학생들의 현장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더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난번에 진보 교육감 찍어줬더니만 그때 울산 지역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그 학생들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왔던 그 난민들, 자녀들을 울산에 대거 받아들이고 했던 것들에 대한 불만을 느낀 분들은 또 진보가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또 이번에는 보수를 찍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장담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가 이기던 지역이었다면 여기서 보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바로미터로 삼아서 내년 총선을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그 보수 후보가 지난번 불과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전에 출마해서 인지도를 상당히 높인 분이었고,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그 남편한테도 그 돌아가신 전직 그 진보 교육감의 남편분한테도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거는 현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다. 물론 교육감은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뻔히 어느 당에서 밀고 있는지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만약에 진보 교육감이 다시 세 번째 당선되는 상황이 오면 그 역시 내년 부울경 민심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심의 분노가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진보 교육감, 범진보 교육감 후보를 꺾고 지난번에 패배했던
보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그래도 불경 지역은 국민의힘이 아직 견고하구나.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현 선거 4.5 재보궐선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1년 전, 총선 1년 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그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1년 후에 총선의 분위기가, 결과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각 지도부가 총동원돼 가지고 그 선거를 지원하고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한쪽이 몰락하고 다 물러나고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양당 공이 재보궐선거에 좀 발을 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다 힘을 싣고 그 다음에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오롯이 이재명 쪽에 돌려져 가지고 안 그래도 물러나라고 뭐 아름다운 퇴장, 질서 있는 퇴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 민주당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은 뭐 바로 당내에서 레임덕이 와서 실각하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하고는 규모도 작고 우리 당 후보도 안 냈기 때문에 뭐 이 선거하고는 우리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현재 지도부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새롭게 들어온 지도부가 여기다가 진정한 올인을 했는데 결과가 울산 교육감 패배, 뭐 그다음에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10% 미만의 저조한 득표를 얻으면 바로만 물러나라는 얘기가 또 들린단 말입니다. 위기 얘기하면서 총선 이대로 되겠느냐, 친윤계의 저주, 뭐 끼리끼리 순혈주의, 친윤석열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뭐 내년 총선 결과하고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애써 얘기하고 언론들도 그렇게 받아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걸 통해서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다고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민주당이 하나 실정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하나 뭐 헛발질을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양당이. 근데 결국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한 이유는 국민들이 그렇게 이 당이 실망하고 저 당이 실망하고 이런 것들은 늘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최악의 비호감 정치인 두 명에서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아서 더 이상 큰 기대도 없어요. 근데 투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투표에 대한 그 최악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년 총선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할 거냐면 윤석열 정부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한테 내가 힘을 실어줬어. 야당이 계속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에 다수당을 줘서 원하는 대로 정치를 좀 해보고 정책을, 국민한테 약속했던 정책을 펼쳐보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표할지, 아니면 지금도 지긋지긋하다. 야당이 저렇게 엄청난 숫자로 야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법안 넣어서 통과가 안 되니까 시행령으로 뭐 꼼수로 계속 진행을 하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더 국회마저도 내줘가지고는 정말 독재 정권다 했구나. 이런 마음을 국민이 가질 것인지, 여기서 결국 국민들이 판단해서 나머지 짜다는 뭐 김재원이 무슨 말 했다, 그 다음에 정청래가 뭐 막걸리를 마셨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뭐 이제는 그 정도로 상처도 안 받고 다 묻히는 거고, 마지막 가서는 결국 윤석열을 놓고 윤석열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을 견제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이번에 펼쳐질 울산 교육감 선거와 그다음에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도 저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4월 5일 총선 국회 재보궐선거 결과를 제가 아주 주목해서 현재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간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방송을 했는데요. 뭐 부족하지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요한 이슈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아직까지 사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